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8번째 시간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기독교 민족운동을 이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 민족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 민족의식이 왜 중요하느냐면은 이 의식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보여줄 수 있어도 우리의 의식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드러나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의식들이 쌓이게끔 되어졌느냐면은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들어오게끔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관도 바뀌고 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바뀌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억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억압에는 저항이 따르게끔 되어지잖아요. 우리 자주 국방이라고 행하는 우리의 것을 회복하고자 행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가 이제 표출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통하여서 남녀는 동양의 조선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 관계는 이 많은 차별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 남녀 평등을 우리가 이야기하던 때이지만 미국의 선거권도 그 당시 때 바라보게끔 되어지면은 남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만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하게끔 되어지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육을 통하면서 여자에 대한 인권이 증가하게끔 되어지잖아요. 이와 학당을 통하여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게끔 되어지잖아요. 조선시대 가운데서 누가 서당에 여인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자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도 자기의 권리를 가져가야 된다 라고 행하는 이런 의식들이 들어가게끔 되어지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하여서 남녀 평등이 이런 사고가 있게끔 되어지고 또한 자주와 독립을 이런 이제 고취시키는 이런 사고들이 늘어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제 의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면은 행동적인 모습이 또한 나타나게끔 되어졌는데 그 모습으로는 이 신민회를 들 수가 있어요. 이 개화 자강파들이 일제의 그런 억압 가운데 반대하기 위하여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창건한 적극적 규모의 비밀 결사 조직인데요. 1907년 4월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발기에 의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과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인사들 이승만, 이동희, 이동영 등이 이제 창립하게끔 되어졌고요. 이들의 활동 모습은 초기에는 학교 설립과 언론 활동, 민족 경제의 자립을 위한 토착 자본의 육성행으로 자회사를 이제 설립하게끔 되어지고요. 이제 1910년부터는 급진 세력의 이제 주도로 숙청단을 이제 세우게끔 되어졌는데 이들의 활약은 친일 이런 분자들을 제거하고 또한 이제 군자금을 이제 모금하게끔 되어지고요. 국의 독립 기지를 이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한 국립무관학교를 이제 설립하는 등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이 항일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쉽게 되어진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일본에 의하여서 이제 조작된 이 105인 사건이라고 행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대거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게끔 되어지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 비밀 조직으로 이렇게 숨어 지내던 많은 그 인사들이 이런 붙잡히는 이 일이 생기게끔 되어졌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조직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출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신민회가 와해되어져 버리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이 신민회가 이제 와해는 되어졌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게끔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 갈래는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하게끔 되어지고 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을 이용하려고 행하는 이런 이제 외교 전략으로 이제 나가게끔 되어졌는데 미국의 힘에 의해서 조선의 이제 독립을 이제 주장하게끔 되어지는 요 대표적인 인물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또한 다시 등장하게끔 되어지면서 이들이 다시 무장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게끔 되어지는데 그 단체들로는 학생 YMCA가 있고 기성봉단, 조선국민회 등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이제 국권 회복 운동으로다가 이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국기도 운동이 있는데요. 이 구국기도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면은 1905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어진 을사늑약 이후에 감리교 청년회와 이 상동 청년회에서 이제 구국기도를 이제 먼저 시작하게끔 되어지고요. 이 봉건적 저항 운동으로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 을사늑약 조약에 대한 이 상소문, 이 무효다, 이것은 무효다라는 이런 상소문이 올라가게끔 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이 순구 자결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런 저항 운동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표출하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적극적인 저항 운동으로 대표되어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이 안중근 의사인데요.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가게끔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철도역 가운데 잠입하는데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러시아 그 군부들이 이제 환영 인사를 하는 그곳에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이 내렸을 때 그때 저격을 하여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죽이게끔 되어지고요. 그때 하얼빈 총영사관 그리고 국내 대신 이제 보좌관 등 여러 사람들은 또한 부상을 입히게끔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러시아 경찰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일본 재판으로 넘어가게끔 되어지시고 1910년 3월 26일에 이 일본 재판에 사형을 당하게끔 되어지는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재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은 무엇을 하였느냐면 1909년도 12월에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 이완용을 복부와 어깨를 찔러서 중상을 입히게끔 되어지고 또한 그는 잡히게끔 되어지고 그 이듬해 사형을 당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병 활동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살펴보게끔 되어지면은 이 19세기 후반에는 이 유생 중심의 이런 봉건적인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라면은 이때는 이제 기독교적인 참여는 거의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서는 이 민중 중심의 개혁적인 성격이 많이 드러나게끔 되어지고 이때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저항운동에 같이 동참하게끔 되어져요. 이 항일 이 운동을 이제 살펴보게끔 되어질 때 이런 근본적인 성격의 이런 저항운동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무력으로 앞서는 이런 저항운동이 있게끔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이 항일 경제 보호 운동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항일 경제 보호를 위한 이 운동의 이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토착 그 자본을 규합화해서 민족 기업을 우리가 형성하자. 그래서 민족들의 그런 이 기업을 움직여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자 해서 이제 등장한 걸로 우리가 이제 신민회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우리의 것을 더 지키고 일본에게 우리가 자금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불매 운동을 벌이게끔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 상인 봉기 운동을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평북 용천 양시와 이 평남 순천에서 1909년도에 통감부에서 시장세를 강제 징수하려고 행했는데요. 이때 이제 기독교 중심의 이 상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세금을 거부하는 항세 운동이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난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공권적인 이런 문서를 통한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언론을 통한 아니면 이런 봉건적인 그런 저항운동 그리고 아니면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이런 세금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운동을 복합적으로 벌인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서 저항운동이 민족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라면은 이 선교사님들은 이 저항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의 태도는 어땠냐라는 것이에요. 이 장로교 공회에서 1901년도 9월에 비정치화를 선언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이 비정치화를 선언하면서 무엇을 외쳤느냐면은 이 정교 분리를 외치게끔 되어졌는데 이 정교 분리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많은 부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교인들 개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상관없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민족운동이 앞서다 보면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습이 섞이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민족운동을 이렇게 지향하지는 아니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제 보호를 목적으로 정치 운동을 반대하게끔 되어졌는데 왜냐면은 이때는 일제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 반발을 하는 그런 세력들은 많이 이 억압을 당하고 탄압을 받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정치에 대해서는 비정치화 모습을 취하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 난 뒤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일본에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끔 되어졌는데요.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약을 하게끔 되어지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간섭하지 말아달라.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간섭하지 말아달라. 서로 양쪽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미국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일본의 그런 지배에 대하여서 저항운동에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반적인 선교사님들의 입장 가운데서 흘러가게끔 되어지고 이것은 전반적인 한국 기독교의 입장 가운데 흘러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이 입장을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일제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본이 행하는 그런 만행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게끔 되어졌는데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종을 도와서 한국의 독립을 외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끔 되어졌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국인의 눈에 한국은 어떤 나라이냐라는 것이에요. 외국의 입장 가운데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게끔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변되는 그 두 인물이 있는데 먼저는 이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이 게일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 언어 이런 것들이 중국의 영향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이것이 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분류로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 민족에 대하여서 개성이 뚜렷하고 또한 언어의 독창성을 이제 보아서 이 주변 나라와 이제 구별되어지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민족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한국 신앙인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에 준하는 이런 모습에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 있고 그에 반하여서 이 민족 계열의 인사들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제 정교 분리 우리나라가 처한 그 상황을 묵인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이제 내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 기본이 되어지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의 기준점은 어디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모습과 이 민족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대립되어지는 이제 모습도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민족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